안녕하세요. 오늘 시부야 TV 첫 강의를 맡게 된 박상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쩌다 어른입니다. 자, 저는 방금 소개한 대로 박상우라고 하고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중년을 보내고자 청허라는 이름으로 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쩌다 어른으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바로 어쩌다 어른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가볍게 한번 워밍업 차원에서 그림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사과. 네, 맞습니다. 사과는 사과죠. 자, 어떤 사과일까요? 벌레 먹은 사과. 네. 또 베어 먹은 사과. 베어 먹은 사과. 네.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은 파인애플이었습니다. 네? 파인애플. 맞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파인애플을 들고 온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 때문에 먼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과가 있을까요? 한번 답변 주실까요? 네? 선악과. 예, 맞습니다. 우리 인류를 최초로 바꾸게 된 아담과 이브의 사과였습니다. 두 번째 사과는요? 뉴턴의 만유인력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과일까요? 먹다 버린 능금. 먹다 버린 능금. 네, 방금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의 애플 사과입니다. 자, 이 사과는 우리가 아담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리고 애플의 사과는 인류를 변화를 이끌게 된 커다란 동기가 된 사과라고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 우리 어른이 됐는데요. 자, 요즘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른은 누가 어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가 예전에는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는 어른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통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연구원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입니다. 10명 중 5분이 67.2세가 돼야 노인이라고 불리워도 좋겠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요. 불과 2년 후에 서울시의 노인실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에 6분이 72.5세가 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한국 사회에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약 73세까지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연령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직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요. 사회에도 기여하고 또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한다는 앙코르 커리어의 개념과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송길령 우리 그 빅데이터 전문가분들이 급변하는 미래에는 행동보다 방향 설정이 먼저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이 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우리 인류를 바뀌게 된 세계의 사과와 같이 이 지금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변화의 상수를 이 1인 사회, 그다음에 비대면의 사회, 장수하는 인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인 사회는 그만큼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 사회다라고 볼 수 있고 비대면 시대가 확산되면서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수하는 인간으로서는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정성을 그만큼 더 갖고 있어야 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어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엔이 우리가 2015년도에 이렇게 그 새로운 연령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그만큼 젊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66세에서 79세 정도가 돼야 비로소 이제 중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65세까지는 우리 청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더 젊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나이인 이 현재 나이에 곱하기 0.8 정도를 해야 유엔이 정한 이 연령 기준과 부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젊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유엔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함께 오면서 우리 5060 시대 분들의 새로운 팬덤을 구현했던 그 송가인 우리 가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이 팬카페에 가입한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즐겨봤던 프로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 이 가요를 새롭게 창출하고 팬덤을 구사했던 분들이 바로 5060 세대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팬덤 문화 그러면 10대, 20대였다면 지금은 50대, 60대 분들이 새로운 팬덤 문화를 구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젊고 활기차고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어른은 이렇게 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른이 되려면 세대를 불문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표현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에 담고 있는 표현이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에 따른 소통의 문화를 구현하는 사람이 바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함께 가져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에서 보는 사람과 우측에서 보는 사람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더라도 4개로 보이실 수도 있고 3개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생각이 더 트렌드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재사회화의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른으로서 세상을 새롭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준비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했다 그러면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네, 좋습니다라고 저한테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또는 멋진 카페가 있어요라고 소개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업에 만약에 상사라는 생각 개념으로 부하 직원한테 커피 한 잔 할래라고 아마 질문을 했다면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혼내려고 하는가? 또는 다른 관점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너 나를 뭐 다른 데로 발령을 낼까? 이런 생각으로도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맥락에 따른 소통의 문화를 잘 구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어쩌다 어른이 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하우투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 먹고
늙지 마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기존에 그 부모님 세대, 어쩌면 선배 세대 분들은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자연적으로 늙는 것은 이 나한테 운명적으로 오는 습관처럼 이해를 또 받아들였던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은 그냥 늙어가는 세상을 살아가셔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이 6가지의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은퇴라는 거에 대한 불안 반응이고요. 두 번째가 은퇴에 대한 우울 반응, 그리고 고정관념에 의한 자기 효능감의 훼손, 그리고 목표 설정과 시간관념도 상실하게 되고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4가지 갖고 있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기도 하고 직업에 대해서 복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대리적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건데요. 자기 효능감을 스스로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가 보아왔던 기존의 선배 부모님들은 은퇴하면 자연히 그냥 늙어가는 거고 할 일 없이 집에서 놀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것이야 라는 쪽으로 자기 효능감을 스스로 훼손시켜서 새로운 무언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아왔던 대리적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훼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매력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캐서린 하킴이라고 하는 이 그 사회학과 교수가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 3대 자본의 플러스 매력 자본을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4대 자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세련된 모습, 즉 화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소통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매력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 측면만 잘 준비됐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의 필수 원소가 있다라고 하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답변 주실까요? 네, 물 맞습니다. 태양, 네, 태양, 땅, 땅,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기, 네, 물, 공기, 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인 릭 배송이라는 분을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문화 자본의 하나의 관점에서 영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4대 원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캐서린 하킴 그 런던 정경대 사회학과 교수가 얘기하는 매력 자본은 그만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본으로 이제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이 미국의 노인들이 그러면 어떤 욕구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이 5가지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인분들이 영향을 주려는 욕구도 있고요. 또 표현적 욕구도 있고 초월적 욕구도 있고 사회에 공헌하려는 욕구도 있고 환경 적응 욕구도 갖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려는 욕구는 어떤 측면이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그 교육도 많이 받고요. 그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고요. 표현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표현적 욕구라면 초원적 욕구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시부와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공헌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에 공헌하려는 것, 즉 헌신하려는 욕구도 많이 갖고 있다.
어떠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욕구도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 노인들의 교육적 욕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공헌을 통해서 많이 또 활동을 하려는 그런 욕구를 다분히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호모 사피엔스를 주장한 유발 하라리 이제 예루살렘의 우리 역사학과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상상. 인간은 상상력을 함께 발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어른이 되려면 이제는 혼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 지성과 마찬가지로 함께 노력하고 공유하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짧게 우리 어른이 됐다, 또 어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은 장수사회를 맞이할 어른으로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제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 장수사회를 대비해서 교육적 욕구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잘 설명을 제가 해드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어쩌다 어른 간략하게 소개 교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